이번 시간에 우리 크로스텍 쿼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보니까 이제 상품명별 그리고 월별로 상품들의 1사분기 그 판매가의 이제 합계를 조회하는 상반기 판매 현황이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만들 때 상품이라는 거랑 우리 주문 1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크로스텍 쿼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나타낼 때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출시 연도가 2015년에서 2019년 그 사이인 그 상품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고, 그때 우리가 이제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의 그 데이터들만 우리가 구할 때 between 요 연산자를 이제 쓰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문제 그림을 보고 행 머리글로 이제 뭘 써야 되는지, 그리고 열 머리글로 이제 뭘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값으로는 이제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구분해야 돼요. 왜? 문제상에서 행머리글로 뭘 써라, 열머리글로 뭘 써라, 값으로 이제 뭘 써라, 그런 지상이 따로 없잖아요. 문제에는 그냥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 이런 그림을 보고 행머리글이 뭔지, 열머리글이 뭔지, 값으로 사용되는 게 뭔지 그런 걸 먼저 구분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구분하는 것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있을 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상품명들이 이곳에 쭉쭉 써져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행머리글로 이제 우리가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니까 1월달이다, 2월달이다, 3월달이다 해서 월이 써져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우리 열머리글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곳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은 아까 문제에서 판매가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판매가를 이곳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명을 이제 행머리글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이거를 우리가 열머리글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다가 이제 판매가의 합계를 나타낼 거라 이 판매가의 합계를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돼요. 그 다음 이제 그림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지금 이곳에 금액들이 쭉쭉 써져 있습니다. 이 위에 보니까 이제 광주광역시다, 대구광역시다, 대전광역시다 하고 쭉쭉쭉 써져 있죠. 얘네들이 이제 열 머리글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열 머리글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요만큼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얘네가 이제 값에 해당하는 거고, 그 왼쪽에 보게 되면 이제 제품명도 쭉 써져 있고요. 총 주문 금액도 쭉쭉쭉 써져 있죠. 그래서 지금 얘는 이 제품명이라는 필드랑 총 주문 금액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다, 대구광역시다, 대전광역시다 해서 이런 광역시들이 쭉쭉 써져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행머리글이 뭔지, 열머리글이 뭔지 그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봤던 이 그림에서는 그냥 상품명들만 써져 있고 1월달의 데이터, 2월달의 데이터, 3월달의 데이터하고 데이터들이 쭉쭉 써져 있죠. 얘는 이제 행머리글 하나인 거고요. 지금 얘는 이 열머리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열머리글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죠. 그때 그 아래쪽에 들어있는 얘네들이 이제 값이에요. 그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지금처럼 제품명도 들어있고 총 주문 금액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행머리글이고요. 열머리글하고 값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도 행머리글을 이제 하나만 설정하는 것도 나오고 지금처럼 두 가지를 설정해야 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크로스텍 쿼리에서는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우리가 쉽게 이제 작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면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총 레코드의 개수는 총 13개가 지금 조회가 됐어요. 자, 요거 이제 크기 조정해서 우리 같이 문제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라는 걸 이제 만들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쿼리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서도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수가 있고, 우리 쿼리 디자인 예로도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법사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는 거는 한 개 테이블이요. 한 개 테이블이나 한 개 쿼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할 때는 마법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여기서는 상품 테이블하고 주문 1번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 됐든 두 개 이상의 쿼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 쿼리 디자인 얘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마법사는 언제 쓴다? 우리 한 개의 우리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해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그때만 사용할 수 있더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 됐든 두 개 이상의 쿼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반드시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도 테이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으면 지금처럼 쿼리를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뜨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 테이블 추가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떠요. 그때 상품 테이블하고 우리 주문 1번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상품이라는 그 테이블이요. 상품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주문 1번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 두 개 테이블을 다 추가를 시켰으니까 테이블 추가 창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해서 요 창은 그냥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필드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일반 쿼리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쿼리 유형부터 이제 변경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쿼리의 유형은 크로스텝으로 바꿔달라라고 해서 크로스텝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크로스텝을 내가 선택을 해서 쿼리의 유형을 바꾸게 되면 이곳에 크로스텝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 행머리글로 쓸 게 상품명이죠. 상품명이라는 거는 우리 상품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으니까 상품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할 게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날짜는 우리 문제를 읽어봤을 때 상품명별로 월별로 상품들의 1사분기 판매가의 합계를 조회하는 상반기 판매 현황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라 그랬죠. 해서 상반기에 판매된 그 내용만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날짜들은 지금 우리가 이 주문일 요 날짜에서 이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일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을 이렇게 해주면 주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 요 주문일이라는 거 그거 좀 잠깐 보자고요. 여기 보면 이제 주문 1번 테이블이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주문 1번 테이블을 우리가 더블 클릭을 했더니 주문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싹 다 이제 샵으로 다 표시가 됐죠. 요거는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뜹니다. 그때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주문일에 연도도 있고 월도 있고 일도 있고 싹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연, 월, 일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월만 나타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주문 1번 요 테이블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테이블은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아니요 누를게요. 그리고 이 주문일에서 이제 월만 추출을 해야 되니까 이 주문일을 우리가 이제 month라고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 주문일은 우리 필드명이니까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month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이제 월을 추출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앞에 EXPR1이다 하고 이런 제목이 자동으로 붙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주문일에서 1월, 2월, 3월 이렇게 이제 월만 표시해주면 되죠. 이 월에 대한 그런 제목은 따로 화면상에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든 안 붙어 있든 이런 건 이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죠. 왜? 어차피 화면상에 표시되는 그런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상반기 판매가 이제 합계를 조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이 전부 다 이제 판매가의 합계라고요.
해서 우리 이제 판매가를 쭉 찾아보면 판매가라는 게 우리 이제 상품 테이블에 들어가 있죠. 해서 상품 테이블 여기 이제 판매가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가 요거 이제 추가를 시켜줬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결과값을 나타낼 때 상품명 별로 묶어서 봐야 돼요. 해서 상품명 요약에 보니까 이제 묶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해서 상품명별로 묶어서 표시해 달라. 그리고 월별 그랬어요. 우리가 월을 이제 주문이라서 month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월을 구했죠. 월을 추출했어요. 그 월별로 묶어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이제 묶는 방법으로 되어 있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판매가의 합계를 줘야 할 거니까 판매가라는 그 필드를 갖다 놨는데, 그때 이 요약을 우리가 이제 묶는 방법이 아니라 합계로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명은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쓸 거죠. 해서 크로스탭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여기 이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이 상품명은 크로스탭 쿼리에서 우리 행 머리글로 쓰겠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주문 1에서 월만 추출한 거는 열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 머리글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가의 합계를 구한 거는 우리가 값으로 이제 나타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값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출시 연도가 우리 2015년에서 2019년 그 사이의 상품들만 대상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이제 출시 연도를 갖다 놔야 돼요. 우리 상품 테이블에 보니까 지금 여기 출시 연도라고 따로 있죠. 우리는 지금 이곳에는 출시 연도가 이제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이 출시 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따로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출시 연도라는 이 필드도 우리가 따로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놓고 여기다가 얘를 추가시킨 거는 우리가 이 조건을 걸어주기 위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나타내라. 그렇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시키는 거라고요. 해서 지금 이곳에 보면 조건을 쓰는 칸이 따로 있죠. 해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between 얘를 이용해서 2015년에서 2019 그 사이인 그 상품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 출시 연도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그 데이터 좀 보자고요. 이 출시 연도라는 거는 우리 이제 상품 테이블에서 가지고 왔죠. 해서 상품 테이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고 우리 이제 출시 연도를 보니까 이곳에는 2014다, 2019다, 2012다, 2017이다, 2018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연도값만 들어있죠. 이곳에는 날짜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연도만 들어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 상품 테이블 얘는 이제 꺼버리자고요. 끄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보자고요. 그때 이제 조건 쓰는 곳에 가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비트윈 하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2015 이렇게 써주고 and 2019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2015년에서 2019년 그 사이의 값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출시 연도라는 이 필드는 우리 값으로 이제 나타나면 안 되죠. 얘는 왜 추가시켰어요? 우리가 그냥 조건으로만 쓰기 위해서 추가를 시킨 겁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 보면 요약에 지금 묶는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출시 연도별로 묶어서 볼 게 아니죠. 해서 요거를 우리가 조건으로 쓰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시킨 것대로 전부 다 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쿼리를 만들다가 중간에 이제 실행을 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이라는 이 메뉴요. 이 메뉴로 찾아간 다음에 맨 앞에 보면 우리 실행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실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막 금액들이 막 샵으로 표시가 됐어요. 이렇게 이제 샵으로 이제 표시가 된 거는 이제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상품명도 지금 여기 첫 번째 게 살짝 이제 잘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열 제목, 필드명과 필드명 그 사이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나오면 그때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크기 조정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너비가 넓어지면서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보인다고요. 그러면 실제로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이제 샵으로 표시된 그 상태로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되죠. 왜? 샵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곳에 이제 값이 얼마가 써져 있는지 나도 못 보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풀었으면 문제 그림과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는지 이런 값들까지 싹 다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열 너비는 다 조정을 해서 이렇게 값들이 다 보이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때 레코드의 개수를 보니까 총 13개, 13개가 출력되는 건 맞죠?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상품명이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때 루믹스 그리고 알파 쿨픽스 그리고 D850 이 순서로 이렇게 이제 결값들이 전부 다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근데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걸 비교해 보니까 제 거는 이곳에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의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문제 그림 봤을 때는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요 세 개 데이터만 표시가 됐고 몇 월인지 그 뒤에 한글로 월이라는 그 글자가 붙어 있어요. 제 것도 월이라는 그 글자를 이제 붙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아까 작성하던 곳 이곳으로 되돌아오는데 여기서 먼수를 구한 거 있죠? 그 뒤에다가 어떤 글자를 이어서 표시해라. 우리 이제 월이라는 그 글자를 이어서 표시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거는 아까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에 그 데이터가 모두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우리 1월, 2월, 3월의 데이터만 표시해 줘야 돼요. 문제에서 또 1, 4분기에 판매가의 합계를 조회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1, 2, 3월의 데이터만 나타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여기서 요 월을 여기서 구했죠. 해서 요 필드 내가 작성한 거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속성이 있죠.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근데 지금 요 밑에 보게 되면 열 머리글하고 이곳에 있죠. 이곳에다가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그 월들을 직접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열 머리글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볼게요. 제가 4월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5월이라고 쓰고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6월하고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열 머리글 이곳에다가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열 머리글 이곳에다가 4월, 5월, 6월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아까 이제 열 머리글 그 위치에다가 4월, 5월, 6월을 썼죠. 썼더니 4월, 5월, 6월의 데이터만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1, 2, 3월의 그 데이터를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제 4월, 5월, 6월을 제가 이제 1월, 2월, 3월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성 시트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1, 2, 3월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곳에 또 글씨가 잘려서 보이니까 얘네들 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를 다 푼 것 같으면 맨 위에 이런 제목들부터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만 보이니까 요만큼의 데이터를 봤을 때 상품명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리고 1월달에 이 데이터도 쭉쭉쭉 보면 1월달의 데이터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다 나왔다고요. 그리고 2월달의 데이터, 3월달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를 다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화면상에는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만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확인한 거고요. 문제 그림을 보고 요 밑에 데이터들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그거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받는 게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X 버튼 땅 하고 눌러버리면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우리 상반기 판매 현황이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가 상반기 판매 현황이요. 판매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쿼리 이름 같은 것들을 입력을 했을 때 그냥 입력하자마자 바로 확인, 입력하자마자 엔터 바로바로 누르지 마세요. 만약에 여기 이제 쿼리 이름을 입력하다가 한 글자라도 틀리게 되면 그 문제는 전부 다 이제 틀린 걸로 채점이 돼버린다고요. 이렇게 쿼리 이제 실컷 만들어 놓고 요 쿼리 이름을 잘못 써서 틀리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름을 썼을 때는 반드시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